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 방송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지금 시간에는 요 엑셀 파일을 어떻게 제가 이제 정리하고 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엑셀 데이터를 이제 신한증권 DD를 통해서 DD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한증권 HTS를 켜고 여기 메뉴에 보면 상단 메뉴에 이제 설정 도우미 DD 설정, DD 시작 하면은 이제 요 DD 설정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엑셀 실행하기, 뭐 다른 건 뭐 건드릴 건 없습니다. 뭐 DD로 뭐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이템명 포함 뭐 이게 체크가 있던 없던 뭐 상관없고요. 엑셀 실행하기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셀 파일을 열고, 여기 이제 요 파일이거든요. US 스탁 3. 요거는 이제 조금 엑셀 파일 치고는 좀 무겁기 때문에 요거 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뭐 한 최장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엑셀 파일이 열리고, 파일이 열리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아야죠. 데이터 받는 건 뭐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받을 준비는 다 끝났고, 이 통합 문서에 DD를 사용 외부 데이터 원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뭐 DD 구성 옵션을 뭐 확인하세요. 그럼 이건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제 NA라고 이제 전부 나오는 건 이제 아직 데이터를 못 받은 거죠. 데이터가 다 들어오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우종목은 다 들어왔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다 들어왔고,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이거 들어오는 데는 뭐 잠깐이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 데이터 시트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주요 지수하고 그 다음에 188개 전 종목 그 데이터를 이제 매일 기록하는 겁니다. 주요 지수는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러셀 2000, 빅스, 10년물 국채, 오일. 요 중에서 요 3개, 러셀 2000, 빅스, 10년물 국채, 요거는 이제 그냥 수기로 적습니다. 수기로. 이거 수기로 이제 미리 야후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거는 미리 이제 적어 놓고요. 예전에는 이제 요거를 그 웹쿼리를 통해서 받았는데, 웹쿼리가 요즘에 잘 안 되기도 하고 되더라도 이게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는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수기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3개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이제 6월 7일이었으니까 6월 6일자에서 밑으로 한 칸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건 이제 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수식은 이제 이 주일이 여기 이제 요 앞선 요 A2160 요 날짜가 6일이면, 6이라는 건 이제 그 금요일이란 뜻이거든요. 금요일이면 3일을 더해주고 아니면은 1일을 더해준다. 그런 이제 함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6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하루만 더해줘서 6일 다음날 이제 7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 스탁 카피 단추를 이제 데이터는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요 7일 날짜에 이제 정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
스탁 카피라는 이제 단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제 짜갖고 요걸 이제 만들어 놨고, 요 단추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매크로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탁 카피, 이거는 이제 스탁 카피니까 요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눌러주면 이제 데이터가 요 줄에 쫙 달라붙고요. 요거 이제 수치는 이제 편의상에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치를, 요거는 이제 행번호를 이게 적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순서죠. 이게 순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는 대신에 이제 여기 요 첫열, 요 열 밑으로는 이제 일체의 데이터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 요거는 이제 요 끝 데이터 그 다음 줄에 무조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다음 날 같으면 여기를 눌러주면 이제 무조건 여기 갖다 데이터가 이제 붙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이제 전부 지워버리면 되죠. 저 끝까지 이동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첫열에 이제 첫열부터 끝열까지를 다 지워야 되니까 Shift Control 그 다음에 End 키, 이거 이제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끝 행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빈 칸은 또 채워줘야 되거든요. 빈 칸을 이제 채우면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예, 끝으로 이제 이동하려면 Shift Control End. 여기는 그 종목별 그 신호가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종목별 이제 신호가 뭐 핀터레스트다. 아니 잠깐만요. 아이고. 뭐 핀터레스트다 그러면은 이제 이날까지만 해도 이제 매도 신호였는데, 이제 매수 준비, 이날부터 이제 매수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계속 세일 상태로 있다가 이제 바이로 바뀌면 이제 매수 준비.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바이가 찍히면은 이제 매수 전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매도 신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 시트는 이제 끝난 겁니다. 정리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다음 시트로 이동. 여기는 이제 그 주요 지수, 그 다음에 업종별 등락률을 이제 매일 적는 시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신저가 수, 뭐 이런 걸 이제 적는 그런 시트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날짜 칸은, 날짜는 이제 저기 데이터 시트에 있는 날짜를 참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칸 내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정렬하기 위해서는 요 단추만 한번 쫙 눌러주면은 쭉 가면은 이제 주요 지수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등락률이 쭉 일별 매일 같이 이제 나오고, 최저가, 아니 최고가, 최저가. 이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등락, 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락률, 뭐 이런 게 이제 적히고, 그 다음에 뭐 여긴 빅스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나스닥 100하고 이제 S&P 500의 배수. 이게 예전에는 이게 한 2.5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3.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훨씬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쭉 가면 여기는 이제 뭐 일별 이제 등락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 주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월, 그 다음에 연말 주가를 보기 위해서 연,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기록을 해 나가고, 여기는 이제 그 상관관계 지수하고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제 등락률을 이 큰 종목들만, 여기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7하고 테라픽 10 그 위주로 여기 이제 매일의 이제 등락률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동했으니까 이제 한 칸 내려갔고, 요 빈 칸을 채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거 이제 요거에 이제 밑에 가면은 이 상관계수로 상관계수를 전부 이제 계산해 놨고요. 2019년도부터 다우하고의 상관관계, 나스닥과의 상관관계, S&P 500과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나스닥 100과의 상관관계, 그거의 이제 순위,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로 쭉 이제 순위를 이제 매겨 놓은 거고요. 그 제일 높은 게 이제 다우하고 제일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다. 그 다음에 2위가 비자카드, 3위가 JP모간, 4위가 마스터카드, 뭐 그런 식이 되어 있고요. 나스닥하고는 이제 제일 상황이 높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애플이 2등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등이고, 그 다음에 4위가 알파벳 4위, 그 다음에 아마존이 5위. 역시 이제 그 대형주가 상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이제 달리 제가 이제 좋다고 보는 거는 대형주에만 투자를 해도 충분한 이제 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대형주 투자해 갖고는 사실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죠. 그게 이제 강점입니다. 미국 시장은. 이게 하여튼 나스닥, S&P, 나스닥 100 상황이 제일 높은 거는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게 이제 이거 애플 정도, 3위가 이제 엔비디아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 S&P하고는 이제 상황계가 순위가 또 많이 떨어지죠. 이쪽에서 높은 거는 역시 버크셔 해더웨이가 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뭐 비자 카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플,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비자 카드, 그 다음에 버크셔 해더웨이, 요 4개 정도가 지수하고의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4종목을 이제 꼽고 있는 거죠. 이게 상관관계가 이제 높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이제 높은 순으로 이제 1, 2, 3, 4, 5위 쭉 배열을 해보면, 다우는 버크셔 해더웨이, 뭐 비자카드, JP모간, 마스터카드, 홈디포,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S&P 500은 마이크로소프트, 버크셔 해더웨이, 애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관관계가 높다.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 시트도 이제 끝났고, 지프로 시트 이거는 뭐 그냥 월말이 끝나고 월초가 되면은 그때 가서만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여기 이제 5월이 끝나면 이제 6월달. 여기 이제 뭐 연도별은 뭐 2024년은 뭐 항상 연말까지는 이건 안 건드려도 되는 거고요. 월말에만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그 시트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시트라고 하는 데에서는 나스닥 100하고 이제 S&P 500
이게 이제 나스닥 100하고 또 S&P 500의 그 상호관계도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날짜 칸은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단추를 이제 눌러서 데이터를 아래로 이제 내려보낸 다음에 빈 칸은 이제 채워주면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끝에까지 쭉 가서, 요거는 이제 뭐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칸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한 칸 이렇게 내려주면 끝. 이것도 이제 끝난 거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겠네. 여기서 이제 S&P 500과 이제 빅스, 요거를 이제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하고 이제 S&P 500, 요건 이제 지수 선물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지수 선물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매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들어가면은 나스닥 100 선물을 사고 S&P 500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이제 스프레드 거래가 이제 통하고요. 하락 추세가 들어가면 나스닥 100을 매도를 하고 S&P 500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이제 스프레드 거래가 상당히 이제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시트도 이렇게 했으니 끝났고, 그 다음 미코 시트. 미코 시트는 이제 나스닥,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이걸 이제 매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6월 6일 다음 날은 6월 7일이 되고, 6월 7일 코스피까지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휴장인 날은 이렇게 공란으로 두고, 코스피는 이거는 이제 미국 지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27일이 휴장이었거든요. 5월 27일 월요일이 이제 현충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28일 코스피 28일 데이터는 이게 아예 없는 거죠. 이게 27일 다음에 바로 29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제 미국 지수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코스피는 이제 누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락을 배제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K탑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매일 누적을 또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날짜부터 요 요일까지 이렇게 내려주고요. 여기는 이제 코스피하고의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제 여기 요일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단추 한번 이제 눌러주면은 데이터는 이제 아래 가서 쫙 붙어 있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등락률 뭐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고, 여기 이제 그 차트상 추세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나스닥은 상승 추세고 다우는 이제 하락 추세란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20일 이동 평균과의 이제 상호관계 비교 관점에서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밑이라고 하는 거는 다우 지수가 이제 21선 밑에 있고 21선 자체가 이제 하향 중이다. 이건 이제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지수는 21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 자체도 상향 중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고, 플러스 위는 상승 추세, 마이너스 밑은 하락 추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밑이라든지 마이너스 위라든지 요거는 이제 뭐 중립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게 다우하고 이제 나스닥은 다우 등락률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나스닥 등락률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이게 이제 누적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하다못해 이제 금리까지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이 금리는 금리를 요 밑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금리 혹시 변동이 생기면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걸 이제 맨 끝으로 내려가면은 2023년 7월 26일 날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변화가 지금까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연방기금 금리와 이제 다우 차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다우지수와 미국 연방기금 금리, 나스닥과 미국 연방기금 금리,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 이제 연방기금 금리를 긴급 인하한 경우가 총 7번이 있었는데 7번 긴급 금리 인하를 할 때 예외 없이 급락을 했다. 평균적으로 다우가 7%가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5.5%가 떨어졌고, 가장 최근에 했던 2020년 3월 16일 이때는 무려 3월 3일 내에도 긴급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3월 16일 날 또 했습니다. 무려 이날은 3월 16일 날 1%를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3월 3일 날은 0.5%를 인하를 했고, 이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뭐 시장이 막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급히 하여튼 금리를 막 인하를 했잖아요. 그때 이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 옛날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도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블랙 먼데이 때는 뭐 무려 22.6% 다우지수가, 그리고 이제 2001년 9월 17일 요때는 이제 9.11 테러가 나고 한동안 거래를 정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첫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날도 7%, 6.8%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긴급 금리 인하를 이제 3번을 했는데 3번 다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때도 2번의 긴급 금리 인하 때도 급락을 했고,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꼭 호재는 아니다. 경제가 좋아져야지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런 거를 뭐 요런 이제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코 시트에서 이제 미국 지수는 이제 정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다나 시트에 가서, 다나 시트는 이제 다우하고 이제 나스닥 지수를 이제 매일 기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등락률, 그거에 대한 순위까지 다 매겨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역대 몇 위권에 위치해 있다. 요날 이제 나스닥 순위가 1위라고 썼던 거는 이날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날 기록을 했던 날이죠. 그리고 그 전날이 이제 2위,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역대 2위의 기록을 했던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연속 3일 상승을 했었다. 다우는. 나스닥은 이제 3일 상승했다가 이제 첫 하락을 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순위를 이제 기록을 해놓은 그런 시트고, 이건 뭐 전체 선택한 다음에 한 칸 이렇게 내려주면 끝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무려 9,939개. 데이터가 이제 9,939일이나 되거든요, 이게. 그거에 대한 이제 순위를 전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시트로 가서, 요거는 이제 종목별 신호를 이제 전부 기록을 해 놓은 시트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단추를 눌러 갖고 뭐 데이터를 이렇게 배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우측으로 이제 이동하는 게 이제 좀 특이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Shift 컨트롤, 이건 밑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페이지 다운. 이건 이제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한 칸을 이동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6월 7일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당일자 이제 신호를 이제 종합한 거거든요. 이게 매수 준비가 1개, 매수 전환이 1개, 매수 유지가 71개. 그래서 총 매수 신호가 이제 73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도 준비 2개, 매도 전환 2개, 매도 유지가 111개. 그래서 요걸 이제 복사를 떠다가 요 해당 날짜 칸에 값으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이렇게 하면 되면,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매수 신호 합이고, 요건 고동색이라고 하나요? 요게 이제, 매도 신호 합인데요. 지금 이제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 신호 개수보다 매도 신호 개수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이때만 해도 더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매수 신호 합이 더 많아야 되는데, 매도 신호 합이 더 많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CHT라 해갖고 이거는 이제 차트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2개 종목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이제 일별 신호를 이제 기록할 수 있게, 이걸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아래로 한 칸 내리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TSM인 뭐 매수 신호 상태고, 엔비디아도 매수 신호 상태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 애플이다. 애플은 지금 지수는 아니 주가는 제법 올랐는데 아직 매도 신호 상태입니다. 이게 그 요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꼬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이걸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수 신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매도 전환이 됐다가 다시 여기서 또 매수 전환. 매도 신호는 딱 이틀. 그 애플의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애플도 뭐 매수 신호였죠, 당연히. 금년 2월 14일까지만 해도 매수 신호 상태였는데, 그 이후엔 계속 이제 매도 신호. 이게 한번 이제 주가가 크게 꺾이고 나면은 요걸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리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신호가 아직 여전히 매도 상태다.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K탑이라는 시트는 이제 코스피를 이제 그 코스피 지수, 뭐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을 여기다 이제 매일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미리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별개죠. 또 코스피가 이제 6일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원래 여기까지는 수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수기로 기록을 한 거고요. 수기로 했다는 걸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노란색 바탕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정리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이제 쭉 또 이제 정리하는 시트가 이제 여기 다우 시트부터 52 저 시트까지인데요. 그럼 이제 다우 시트에 가갖고 날짜 칸을 한 칸 내려주고, 날짜는 뭐 전부 데이터 시트에서 이제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우 카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뭐 매일의 주가 합, 그 다음에 시총 합 14조 4,494억 불.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다우를 이제 그 주가 평균식으로 이제 계산한 거, 제가. 이게 이제 거의 매일 같은데, 이거 틀리는 날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 나흘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이게 틀리는 날,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뭐 배당락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이제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게 서로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뭐 전일 주가 합, 당일 주가, 이게 뭐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가 평균식 계산은 이퀄 당일 주가 합 나누기 전일 주가 합 빼기 1,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다우지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N100은 이제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을 이제 또 매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 매일 이제 시총 변화를 뭐 매일 읽을 수가 있죠. 이제 이걸 이제 기록을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요 날짜 칸은 이제 한 칸 내려주고, 이것도 역시 이걸로 단추를 눌러서 밑으로 이제 이동시키고, 여기서는 이제 나스닥의 이제 실제 나스닥 100 등락률이고, 요거는 이제 시총식으로 계산한 등락률. 이게 원래 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냐면은, 미국은 그 시가총액이 이제 큰 종목들 시총을 100%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률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이제 지수 왜곡을 막기 위해서 나스닥은 시총식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은 시총 반영 비율을 100%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유동 주식만 갖고 계산합니다. 미국은 유동 주식만 갖고 계산하고, 뭐 대주 지분이라든지 그건 이제 뭐 평상시는 뭐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건 이제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총식이 우리하고 또 그것도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시트, 여기는 이제 사상 최고가 수를 이제 매일 이제 기록을 또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52주, 요거는 이제 52주 지금 신고가가 이제 17개란 얘기고, 요거는 이제 사상 최고가 개수거든요. 이게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사상 최고가하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매일 비교하기 위해서 52주 신고가도 여기다 이제 끌고 와서 여기다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요 데이터가 있는 셀까지 이동을 해서 이걸 이제 복사해서 요 해당 칸에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 선택한 다음에 한 칸 내려주면 끝. 그러면 이날은 보면은 사상 최고가는 5개고 52주 신고가는 이제 17개란 얘기죠. 그 다음에 52주 신저가, 아니 사상 최저가, 이것도 보면은 52주 신저가는 5개고 사상 최저가는 이제 2개란 뜻이죠. 그럼 이제 요것도 이렇게 복사해서 값으로 붙여넣기.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한 칸을 이제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저가는 2개고 52주 신저가는 이제 5개란 얘기죠. 52주 신저가는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52주 신고가, 52주 신저가는 여기에 나오고, 52주 신저가가 뭔지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는데 그 개수는 알 수가 비교해서 이제 사상 최저가는 2개, 52주 신저가는 5개. 그 다음에 지고, 요거는 이제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것만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수는 이제 사상 최저가를 기록할 필요가 없죠. 사상 최저가를 뭐 기록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가 지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4개가 신고가가 나왔었고, 다우는 이제 이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고가가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0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일 이제 기록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총
시트는 이제 시총 톱 10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요 시총, 그 다음에 주가, 요걸 이제 매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값으로 붙여넣기. 여기 이제 시총 톱 10 중에서 요 엔비디아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거래일부터 여기 이제 주식 분할로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10대 1 주식 분할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거래분부터는 여기 이제 10대 1로 가격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관련된 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 10대 1로 이제 바꿔놔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굳이 안 바꿔도 되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2주 고가. 52주 고가는 TSM에서부터 꽤 많습니다. 무려 이제 17개나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를 데이터가 있는데 10가지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값으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한 칸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52주 저가. 52주 저가는 요 5종목이 되는 거네요. 이것도 값으로 붙여넣기.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사상 최저가에 이제 시리우스하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두 개가 있었는데, 얘는 뭐 52주 신저가도 기록을 하고 있고, 몽고DB나 SQQQ, 패스틀리 뭐 이런 거는 사상 최저가는 아니고 이제 52주 신저가만. 그러니까 52주 신저가는 이제 장중 고가 저가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최고가, 사상 최저가는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그거는 지수 사상 최고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한 칸 내려주면 이제 여기 이제 52주 최고가 이제 5자로 이제 여기 바뀌는 거죠. 5개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파일 정리는 이제 전부 끝났고, 여기 이제 DD 시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시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DD 시트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를 데이터 시트에서 가져가고 지수 시트에서 가져가고, 이게 다 뿌려주는 시트죠. 이게 데이터 저장고, 데이터 저장고입니다. DD 시트가. 여기에 이제 188개 이제 전체 종목에 뭐 여기 보면 이제 2017년 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이제 24년이 되는 거니까요. 현재가가 이제 2024년도 현재가. 이제 188개 이제 전체 종목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는 물론 이제 코스피 데이터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뭐 현대차, 뭐 등등 쭉 있고요. 실적은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적을 이제 이거는 뭐 자주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이 이제 끝나면 이제 연초가 되면은, 연초가 이제 작년 연말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게 뭐 보통 2월 한 3월, 늦어도 3월이면 다 나오니까 3월 정도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여기다 이제 실적을 이제 수기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걸 뭐 너무 자주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시트에 가면은,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데이터는 다 이제 DD 시트에서 이제 불러오게 만들어서 업종별 테마별로 전부 이제 기록을 하는
C2고요. 이 업종별 등락도 여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M7, 매그니피센트 7이다 하면은 이제 여기 매그니피센트 7 여기 쭉 나오죠. 요거 이제 7개 종목에 대한 뭐 쭉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연도별 등락, 그 다음에 월별 등락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 다음에 여기 뭐 반도체면 반도체 종목에 대한 건 이제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인터넷이다. 그럼 인터넷 이제 플랫폼 주식이 이제 쫙 종목별로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뭐 금년에 이제 뭐 인터넷 플랫폼 중에서는 이제 뭐가 좋았는지 이제 쭉 볼 수가. 이거는 이제 시총, 이거는 뭐 특별히 순위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미리 이제 사전에 이제 이게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 쭉 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뭐 바꾸면은 다 바뀝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애플 요거를 뭐 아마존이다 하면은 이제 요 수치가 이제 쫙 바뀌는 거죠. 물론 이제 아마존도 요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지만은 여기 심벌만 바꿔주면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저 뒤에 가면 뭐 이제 나스닥 100을 이제 시총순으로 쭉 이제 배열해 놓은 거고요. 나스닥 100 종목을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애플, 3위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쭉 시총 순위로 쫙 배열을 한 거고요. 다우 30개를 또 이렇게 시총 순위로 쭉 배열을 한 거고, 전체 이제 188개 종목을 이제 시총 순위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총은 시총대로 보고, 시총이 큰 종목이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기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매그니피센트 7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2024년 등락률이 이제 24.8% 상승한 걸로 나오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시총의 등락률입니다. 시총 기준. 요거에 이제 전체 평균을 내면은 30.8%, 단순 평균은 이제 30.8%가 되고요. 시총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이제 24.8%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이제 나스닥 100 경우는 요건 이제 단순 평균한 건데요. 30.6%가 올랐는데, 코스피 200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금년도에 마이너스 4.3%. 미국은 30.6%가 올랐는데, 나스닥 100 시총 상위 톱 10 30.6% 올랐는데, 코스피 200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 평균은 마이너스 4.3%. 요 차이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30한5%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죠? 30한5%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국내 주식만 할 건 아니고 최소한 미국 주식을 이제 병행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이 좋은 게 우리나라처럼 뭐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하기도 훨씬 쉽고요. 미국 시장은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저거 테라픽 10이네 여기. 요거 이제 월간 상승률 순위 이제 요건데 이거 바뀌었군요 이게. 이걸 이제 바꿔놔야 되네. 월간 상승률이 A758. 요거는 이제 링크 편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A706이 아닌데 758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럼 이걸 이제 바꾼 다음에 확인.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 신저 여기에 갔다가 월간 상승률 순 이렇게 딱 여기를 이동하면 이제 월간 상승률 순으로 이제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PEG 순으로 이제 배열을 하고 혁신 기업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간에 이제 이전한 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업종별, 뭐 테마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M7, 그 다음에 뭐 테라픽 10,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여기 뭐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이 네 종목을 이제 페퍼로 해 갖고 금년부터는 이걸 페퍼로 불리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또 아주 특히 좋은 종목 이 네 개가 이제 페퍼라고 하고요. 매그니피센트, 테라픽 10은 테라픽 10 이렇게 이제 전부 분류를 해서 테라픽 10만 해도 금년에 뭐 10%가 올랐고요. 물론 매그니피센트 7은 뭐 30.8%인데 페퍼는 54%가 올랐고, 뭐 다양하게 이게 분석을, 이게 엑셀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엑셀을 들어온 이제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엑셀 뭐 함수라든지 뭐 이런 걸 써갖고 이렇게 이제 전부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건 뭐 연말이 되면 이제 한 번씩 작업을 해줘야죠. 연초가 되면은 2024년도가 이제 끝나면 이제 2025년도, 24년, 23년 뭐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종별, 이제 테마별로 뭐 어떤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걸 전부 이제 분석할 수 있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뭐 어떤 게 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옛날만 해도 이제 반도체 하면 뭐 인텔이 1위 회사였었는데요. 그래갖고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상단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인텔은 다우 종목에서도 이제 탈락이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분석을 이제 통해서 이게 다 끝났으면 이제 요약 화면으로 와갖고 요렇게 이제 지수면 이제 지수대로 쭉 모든 상황을 여기서 다 볼 수 있게 일별 등락, 연간 등락을 이제 쭉 볼 수가 있고, 사상 최고가 대비 뭐 그 다음에 이제 시총 톱 10, 시총 톱 10이 이게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이게 시총 톱 10이 29.6%가 올랐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시총 톱 10은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뭐 코스피 지수 자체도 뭐 2.5%, 코스피 지수만큼 많지도 못하다는 거죠. 근데 얘네는 나스닥 지수가 14% 밖에 안 되는데
시총 톱10은 29.6%니까 훨씬 더 성적이 우수하죠. 이게 시총 상위 종목이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러셀 2000은 금년에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굳이 그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대형주만 투자를 해도 되고 그만큼 이제 접근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처럼 뭐 종목을 뭐 잘 골라야 되고 뭐 이런 큰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은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물론 이제 미국 주시장에는 뭐 수천 개 종목이 있으니까 뭐 상승률 상위 종목 이렇게 분류하면은 뭐 이게 뭐 많게는 뭐 수백 프로부터 쭉 배열이 될 텐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188개 종목만 배열을, 이건 전부 대형주죠. 188개 종목이. 여기 중소형주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이제 대형주가 되고요. 시총이 적어도 뭐 몇십억 불은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에 이제 제일 작은 게 뭐 이런 게 제일 작다고 봐야 되네요. 이게 페이트 세라피틱스 4억 2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거는 뭐 아주 작은 겁니다. 이건 대형주는 아니죠. 이 정도면. 대부분 이제 대형주. 뭐 하락률 상위도 마찬가지죠. 하락률 상위가 뭐 심지어는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스탑 같은 건 뭐 30몇 프로인가 뭐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종목은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대형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이제 보는 종목들 안에서 하락률 상위, 상승률 상위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188개 종목 안에서 상승률 상위, 하락률 상위니까 우리가 이제 주요 종목으로 이제 보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니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요 이제 미국 주식 파일, 요거에 대한 이제 파일 정리 방법이나 순서, 그 다음에 의미,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하여튼 틈틈이 이거 엑셀에 관한 하여튼 이해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그런 영상을 계속 방송할 예정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이 뭐 하여튼 갈수록 뭐 이상하게 좀 안 좋게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그 웹쿼리 같은 게 상당히 하여튼 원활하게 돌아갔는데 요즘엔 잘 안 됩니다. 이게 엑셀이 이제 좀 안 좋게 변한 경우죠. 이게 물론 이제 엑셀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웹쿼리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웹쿼리는 거의 안 쓴다는 겁니다. 웹쿼리는 안 쓰고 그냥 뭐 이 DD를 통해서 불러올 수 없는 데이터는 그냥 수기로 입력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엑셀 파일 이제 정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